안녕하세요. 부근한 한의사 김우현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키가 크는 나이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유전자가 우월한 것입니다. 이런 나이라면 이 영상을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또래의 평균 키보다 작은 아이, 지금보다 예상 키를 더 키우고 싶은 아이, 갑자기 성장 속도가 줄어든 아이, 성조숙증이 있는 아이, 키를 더 키워야 하는 운동선수, 성장판이 좁아지고 있는 아이, 성장 호르몬 주사가 아닌 인체 친화적인 방법으로 키를 키우고 싶은 아이라면 지금부터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장 치료를 위해 저희 한의원에 아이를 데리고 내원하면 제가 꼭 확인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장 패턴입니다. 성장기 아이는 아이들마다 성장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을 알고 계시면 성장 치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의 성장 속도를 6개월 내지 1년 간격으로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키와 몸무게를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출생 당시의 키와 비교해서 현재 키를 확인하면 성장 속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장 속도를 확인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장 속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키의 백분위 수로서 비교를 하는데요. 만약 태어날 당시에 키가 평균인 50 백분위 수였는데 만 5세가 된 시점에서 키가 10 백분위 수라면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입니다. 여기서 10 백분위 수란 100명의 아이 중에서 키가 앞에서 10번째라는 뜻입니다. 50 백분위 수였다가 10 백분위 수가 되었다면 무려 40 백분위 수가 하락한 것입니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키가 작았던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5년의 시간 동안 성장을 방해하는 어떤 요인에 의해 성장 속도가 감소한 것입니다. 아이의 키가 작은 것을 성장 부진 또는 저신장증이라고 합니다. 키가 300분위 수 미만으로 작고 성장 호르몬의 수치가 낮은 아이는 별도로 외소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의 성장 속도가 감소된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키가 300분위 수 이상이면 사실 성장 호르몬의 결핍은 매우 드문 편입니다. 엄밀히 말해 성장 호르몬 주사 치료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유전적인 요인은 배제해야 합니다. 아이가 출생한 이후에는 유전 탓을 한들 아이의 기성장에 아무런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이의 기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변수를 알아야 향후 아이의 키를 더 키우기 위한 개선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진찰을 해보면 아이마다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요인을 요약하면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영양입니다. 아이에게 음식을 아무리 먹이려고 해도 식욕이 부진하거나 소화 기능이 약해서 음식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저체중, 저신장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영양제는 단기간에 영양을 보충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식사량과 소화력이 개선되어야만이 체중도 늘고 키가 자랄 수가 있습니다. 식욕 부진과 소화불량, 이로 인해 저체중인 아이는 먼저 영양 상태를 개선해 주셔야 합니다. 둘째, 수면입니다. 영유아기에 아이가 통잠을 자지 못했거나 청소년기에 수면 시간 내지는 수면의 질이 안 좋아지면서 그 시기에 키가 안 큰 사례들은 숱하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3살까지 키가 90, 100분이셨던 여자아이가 수면 문제로 1년 사이에 키가 1cm도 안 자라면서 키가 300분위 수까지 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연령별 권장 수면 시간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잠을 늦게 자거나 수면의 질이 안 좋으면 키 성장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성조숙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잠이 보약이란 말도 있지만 성장기의 양질의 수면은 키 성장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셋째, 면역력입니다. 잔병이 많거나 특히 비염이 있는 아이는 성장이 부진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잦은 감기는 general condition, 즉 신체의 전반적인 컨디션을 떨어뜨려 성장을 방해합니다. 비염이 심하면 단위 시간당 산소의 흡입이 감소된 결과 에너지 대사가 줄면서 키가 안 자라게 됩니다. 키를 더 키우고 싶다면 잦은 감기와 비염을 대수롭게 여기지 마시고
조기에 치료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넷째, 비만입니다. 살이 키로 간다라는 말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체중이 키보다 앞서갈 때에는 반드시 체중을 조절해 주어야 키가 더 자랍니다. 체내의 지방이 지나치게 쌓이면 성호르몬의 분비가 증가되고 성장 호르몬의 피드백 기능은 오히려 약해집니다. 어린이는 신진대사가 빠르지만 심박동수도 어른보다 빨라서 다이어트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반드시 의료기관에 상담을 한 후에 체중 조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체력입니다. 체력이 약하다고 해서 무조건 키가 안 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균 이상의 체력을 유지하는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성장 발육의 조건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체력이 약한 아이는 기본적으로 움직이거나 운동 자체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피곤해합니다. 이것이 성장에는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체력은 차의 엔진과 같습니다. 엔진의 성능이 좋아야 차가 잘 달리는 것처럼 체력을 평균 이상으로 기르면 기성장에도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체력이 좋으면 무조건 키가 크는 것일까요? 주의할 점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과속으로 달리는 차가 위험하듯이 낮 시간에 지나치게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체력이 좋다고 에너지 소모를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성장을 위한 대사량마저 부족할 수 있으므로 하루 중에 체력을 적절히 배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입니다. 운동 자체가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운동이 무조건 기성장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이의 체질적인 특징을 알면 어떤 운동이 그 아이의 성장에 유리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장에 가장 권장되는 운동은 농구, 발레, 줄넘기, 스트레칭 등을 권유합니다. 이런 운동은 격렬하지 않아서 다칠 염려가 없고 꾸준히 성장판과 근육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아이는 가급적 수영, 검도, 유도, 합기도, 팔굽혀펴기, 아령 등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운동은 조기에 대근육을 발달시켜 근육의 길이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마른 체형의 저체중인 아이는 이 운동들이 오히려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키가 크려면 저체중의 아이들은 몸무게를 늘려야 하는데요. 위의 운동을 하면 가슴과 배꼽이 커지면서 체중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성장 체형입니다. 성장 패턴 다음으로 제가 진찰할 때 확인하는 것은 성장 체형입니다. 인바디 검사를 해보면 체중, 근육량, 체지방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 결과를 보면 근육과 체지방의 분포도를 통해 기성장에 필요한 식사량과 식단, 운동량과 운동 종목 등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약 80%는 기본적으로 근육량이 정상치보다 낮은 저근육형입니다. 약 20%만이 근육량이 많은 근육형인 것이죠. 이때는 모자라는 근육량만큼 체지방으로 보충을 해야 정상 체중이 유지됩니다. 체중이 저체중이냐 과체중이냐 하는 것은 성장에도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키를 키우고 싶은데 막연하게 실천하면 결과도 막연해집니다. 검사를 통해 아이의 신체 균형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맞게 식생활과 운동을 한다면 당연히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4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육량은 약간 적고 체지방량도 적은 케이스입니다. 이 학생은 식사량을 늘려 체지방을 증가시켜야 키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근육량은 정상인데 체지방량이 적은 케이스입니다. 이 학생은 근력은 좋은데 식사량을 늘려 역시 체지방량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셋째, 근육량은 약간 적고 체지방량이 현저하게 적은 케이스입니다. 이 아이는 체지방량이 지나치게 적은 편인데요. 식사량도 늘려야겠지만 활동량을 줄여 에너지 소모와 땀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넷째, 근육량은 약간 적고 과체지방인 케이스입니다. 이 아이는 과체지방이긴 하지만 저근육형입니다. 따라서 체지방을 2 내지 3kg만 줄이는 것이 기성장에도 유리합니다. 세 번째, 성장 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진찰하는 것은 성장 검사입니다. 성장 검사를 해보면 현재의 뼈 나이를 통해 성조수증의 유무와 향후 키가 자랄 수 있는 기간 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조수증으로 판명되면 성장 치료를 할 때 성조수증 치료도 병행하게 됩니다. 성장 검사를 통해 성장판 상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성장판이 열려 있다고 해서 무조건
키가 클 것이라고 낙관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장의 변수가 되는 요인을 개선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미 성장판이 좁아지기 시작할 무렵에는 현재의 성장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장판이 완전히 닫힌 상태이고 최근 1년간 키가 전혀 자라지 않았다면 성장 치료는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외적으로 성장판이 많이 좁아진 상태에서도 최근까지 키가 계속 자라고 있다면 성장 치료를 통해 키를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한의원에서 성장 치료가 잘 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44세 남자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초진 때 키가 50, 100분위수였는데 1년 2개월이 지난 후에 키가 85, 100분위수로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 예상 키가 174cm에서 180cm로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만 3세 여자아이인데 성장 치료 후 2개월의 단기간에 5cm가 성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만 16세 남학생입니다. 초진 시 예상 키가 174cm였다가 성장 치료 후 예상 키가 181cm로 성장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만 10세의 여자 배구 선수입니다. 초진인 4살 때도 키의 100분위수가 최고치였는데 7년 사이에 키가 점점 더 자라서 초등 5학년인 현재 이미 키가 178cm를 넘어섰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만 16세의 여고생인데요. 초등 고학년 때 소아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성장 치료 후 예상키가 처음 내어놔있던 만 7세 때의 예상키보다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사례입니다. 만 8세 남자입니다. 초진이었던 만 3세부터 5년간 성장 치료를 한 동안 35cm가 자라면서 예상키가 181cm가 되었습니다. 성장 치료를 하면서 아토피 피부염도 없어지고 비염 증상까지 좋아진 사례입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아이의 키를 더 키우고 싶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